비트코인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먼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격 때문이기도 하고 뉴스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특별한 이유 없이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차트를 오래 보지 않았는데도 앱을 켜보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식사를 하다가도 잠들기 직전에도 문득 숫자 하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지금이 맞는 선택일까?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 혹시 내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은 대부분 논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개 감정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사람은 이미 비트코인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과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흔들림 앞에서 끝까지 남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셨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은 누군가의 이야기로, 기사 하나로, 영상 하나로 처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자산이 있대, 이건 좀 다른 것 같아, 앞으로 중요해질지도 몰라. 그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의 예외 없이 차트를 보게 됩니다. 과거의 가격, 급등했던 시기, 급락했던 순간,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차트는 정보가 아니라 감정이 됩니다. 가격이 오르면 이 선택이 꽤 괜찮아 보입니다.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구나. 생각보다 빨리 오르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같은 자산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이건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이었나? 비트코인은 자산이 바뀐 게 아니라 사람의 해석을 바꿉니다. 같은 가격, 같은 뉴스, 같은 차트인데 마음은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아주 빠르게 그리고 아주 정직하게 끌어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람을 시험하는 자산이라고 자주 이야기됩니다. 지식보다 감정을 먼저 시험하고 실력보다 태도를 먼저 묻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를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앞에서는 누구나 초보가 됩니다. 10년차 투자자도 처음 투자하는 사람도 모두 동일합니다. 얼마나 오래 투자했는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먼저 흔들리는 건 항상 사람의 마음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욕심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기쁩니다. 하지만 기쁨은 곧 질문으로 바뀝니다. 조금만 더 사볼까? 지금이라도 더 넣어야 하나? 처음에 세웠던 계획은 점점 희미해지고 숫자가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지금 빠져야 하나? 이번에는 다른 것 같지 않나? 과거에 세웠던 논리는 잘 떠오르지 않고 지금의 감정만 선명해집니다. 비트코인은 이 두 감정을 번갈아 가며 사람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당신은 당신이 세운 기준을 지킬 수 있느냐고. 비트코인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선택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사거나 파는 선택보다, 옮기거나 바꾸는 선택보다 그대로 있는 선택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사람은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자산을 샀는지, 이 변동성을 처음부터 알고 들어온 건지, 이 불안이 정보에서 온 건지, 감정에서 온 건지, 자기 기준을 계속 점검해야 하고, 감정을 관리해야 하며, 외부 소음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은 가장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았고 가격도 아직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오직 하나입니다.
이 흔들림 속에서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비트코인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런 장면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대개 비슷한 흐름을 따릅니다. 가격이 오를 때도 가격이 떨어질 때도 결국 같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선택을 계속 유지해도 괜찮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결정의 연속으로 생각합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언제 옮길지, 그래서 더 좋은 타이밍, 더 정확한 판단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의외로 이런 태도에 친절하지 않은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완벽한 판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도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묻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세웠던 생각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왜 이 자산을 선택했는지, 어떤 그림을 보고 들어왔는지, 어디까지는 감내하기로 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일상의 소음 속에서 조금씩 흐려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가격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숫자에 약합니다. 특히 눈앞에서 계속 움직이는 숫자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24시간 움직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도 생각할 여유도 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가격에 마음을 맡기게 됩니다. 가격이 오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이 감정의 진폭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흔들리네 정도로 넘겼던 움직임이 나중에는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문제가 됩니다. 이때부터 비트코인은 자산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됩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해결하고 싶어집니다. 그 해결책은 대개 행동입니다. 팔면 일단 마음은 편해집니다. 불안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이 평온은 대개 잠시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차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그때의 선택이 정말 최선이었을까? 비트코인은 이렇게 사람에게 두 번의 질문을 던집니다. 한 번은 보유 중일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내려온 뒤에.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서 내려올까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이 너무 위험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위험을 알고 들어옵니다. 문제는 그 위험을 시간과 함께 견디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결과에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노력하면 바로 결과가 나와야 하고 기다림은 비효율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 흐름과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기다림을 전제로 설계된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만 흐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다림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준이 필요하고 거리 조절이 필요하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기다림은 곧 고통이 됩니다. 그리고 고통이 되면 사람은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선택을 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요구하는 시간의 밀도와 자기 삶의 리듬이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비트코인은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자산을 당신의 삶 안에 어떤 위치로 두고 싶은가? 매일 확인해야 하는 자산인지, 아니면 가끔 점검하면 되는 자산인지, 당신의 감정을 계속 흔들 자산인지, 아니면 감정과 분리해서 둘 수 있는 자산인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는 상태에서는 비트코인을 오래 들고 가기 어렵습니다.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삶 전체가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어느 시점에서 이 자산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을 삶의 전부로 두지 않습니다. 대신 삶의 한 축으로 조용히 둡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시간을 올려놓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특별하게 대하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단순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을 판단의 대상으로 두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의 기준으로 조용히 놓아둡니다. 비트코인에서 참는다는 말은 많이 오해됩니다. 대부분은 이걸 고통을 견디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버티고 억누르고 참아내는 것. 하지만 실제로 오래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참는다는 건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들은 매 순간 판단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도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도 즉각적인 해석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 기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가격 변동이 처음부터 예상 밖의 일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던 변동성인지. 비트코인을 오래 들고 가는 사람들은 매일 차트를 보지 않습니다.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상태란 확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기준이 명확해서입니다. 기준이 명확하면 해석이 줄어듭니다. 해석이 줄어들면 감정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리고 감정이 줄어들면 행동의 빈도도 함께 줄어듭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조용한 사람에게 유리해집니다. 비트코인은 빠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 자산은 사람이 먼저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합니다. 조급한 사람에게는 빨리 끝내자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같은 자산인데도 전혀 다른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나치게 불안한 자산이고, 누군가에게는 조용히 시간을 쌓아가는 자산입니다. 그 차이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태도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비트코인을 오래 지켜본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 자산은 나를 흥분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나를 증명해주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 그저 시간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나는 이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가? 나는 이 자산을 내 삶 안에 어떤 거리로 두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비트코인 앞에서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비트코인 때문에 삶을 흔들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기준을 지키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는 특별한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판단을 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자리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 결과를 보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모두를 위한 자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의미를 알고 판단을 유보할 수 있고 자기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결국 자기 방식대로 기회를 남겨둡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비트코인을 두고 수많은 판단이 내려지고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지금 결론을 내리고, 누군가는 조금 더 지켜보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떤 선택이 옳은지를 말해주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이 조급함에서 나왔는지, 어떤 선택이 기준에서 나왔는지는 구분할 수 있게 도와줄 수는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은 그 차이를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정직하게 보여주는 자산입니다. 오늘 밤 이야기가 당장의 판단이 아니라 조금 더 긴 시간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라디오였습니다.